안녕하세요. 산타는 아웃도리안의 이안입니다. 두루봉을 찍고 다시 쭉 내려와 두루령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르락내리락이 좀 많네요. 또 내려갔다가 다시 경사가 큰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그래도 좋은 풍경은 놓치지 않고 눈을 돌려서 감상하고, 나무가 참 멋지죠? 가끔은 나무에 손을 대보기도 합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유명산 편이 올라가야지 맞는데 제가 이렇게 오대산 편 먼저 올려드린 이유는 오대산 설악산 단풍이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정 때 9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3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정 때 여러분께 그 단풍 산행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명산보다 먼저 올리게 됐고요. 아주 아름다운 가을산, 울긋불긋하고 불타는 듯한 아름다운 수목과 함께하는 오대산, 가을 오대산,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 너무 너무 빨리 올라갔나? 그림이 안 나오네요, 잘. 안타깝다. 왔다 갔다 고생했는데. 여러분, 두루령에 도착했습니다. 촬영하면서 오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한 10km 정도 왔고 평균 속도 3.3km. 촬영하면서 좀 빨리 오느라고 좀 고생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두루령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뭐 저랑 비슷하게 출발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온 것 같아서 다행히 좀 여유롭게 촬영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제가 3시 반 정도까지 도착을 못하면은 그냥 빨리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2시 반에 좀 생각보다 1시간이나 먼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상원 탐방 지원센터가 아니라 여기 옆에 보시면 상황봉이라고 있네요. 비로봉 상황봉,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비로봉 3.8km, 상황봉 1.5km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도 헬기장이 있네요. 전망이 좋네요. 좀만 쉬었다 가고 싶긴 한데 다른 분들이 오시면 또 빨리 이동해 가지고 좀 상황봉에서 여유롭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암봉까지 안 쉬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상암봉에서 촬영하면서 쉬려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두루령 중간 코스에서 올라오신 단체분들이 또 계셔서 어차피 상암봉에서 여유로운 촬영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잠깐 김밥 한 줄 먹으며 쉬어갔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산에서 앉아서 쉬면 참 그 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상황봉에 도착했습니다. 단체분들이 계셔서 사진만 빨리 한 장 찍고 붐비지 않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상황봉은 코끼리상 임금 왕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좀 코끼리처럼 생겼나? 그랬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황이라는 게 모든 부처를 뜻하는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오대산 최고봉인 비로봉도 이제 비로자나불이라는 빛의 부처의 이름을 따서 뭐 부처님의 광명이 높은 곳에서 온 세상에 내리비쳐라, 뭐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높은 산 최고봉에는 비로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많습니다. 소백산, 팔공산, 속리산, 치악산,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과 묘향산 최고봉 이름도 비로봉이에요. 아무래도 산에서 역사, 설화, 전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종교가 불교거나 불교를 특별히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장소에 관련된 이름을 짓고 뭐 이야기를 여러 개를 이어놓으니까 저같이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러니까 참 뭐 이야기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2000년이 지났는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뭐 여러 영화나 뭐 예술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원래 스틱은 하사한 때만 쓰는 편인데 여기 워낙 오르락내리락이 좀 자주 있어서 지금 꺼냈습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자주 있을 때는 좀 잠깐씩이라도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스틱을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번개를 맞은 다음에 뭐 벌레가 갉아먹은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표피도 막 울퉁불퉁하고 막 갈라져 있고 반으로 뭐 비틀리고 그런 엄청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의연히 서서 죽어 있었습니다. 참 멋지죠? 이 상황봉에서 비로봉 가는 길인데요. 나무들이 굉장히 멋있는 나무들이 많네요.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갖고 사연을 가진 것 같은 멋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로봉에 거의 도착할 때쯤 주목군락지를 만났습니다. 주목군락지는 대부분 고산지대에 있는데요. 주목은 이름 그대로 붉은 나무를 뜻합니다. 그 붉은색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굉장히 단단하기도 해서 관이나 뭐 불상, 바둑판, 궁궐 기둥 등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쓰임새가 많으니까 벌채를 많이 당해서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주목을 더 오래 주목하려면 소중히 여겨줘야겠습니다. 주목을 주목한다. 라임 찌렸고. 멋진 나무들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까 어느새 비로봉 정상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비로봉이 아니네. 또 하나의 헬기장이었습니다. 헬기장이 엄청 많네요. 풍경은 그래도 좋네요. 아주 탁 트여서 진짜 좋습니다. 멀리 이제 오대산과 마찬가지로 단풍 절정을 맞은 설악산과 뭐 동해바다까지 보입니다. 또 헬기장이네? 근데 탁 트여서 좋긴 합니다. 풍광이. 여기서 이제 비로봉까지 쭉 풍광이 트여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또 헬기장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비로봉이었습니다. 종주 코스 5시간 만에 비로봉 도착! 사진 예쁘게 잘 찍어주신 여성분 감사드립니다.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구스 아일랜드 312 얼반 위트예요. 맥주 광고 안 하나?
안돼 내 맥주!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지. 고스 아일랜드. 광고 문의 받습니다. 사람들 좀 빠지면 촬영 또 해보려고 여유롭게 식사했습니다. 추워서 집에서 가져온 항공 점퍼 입었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모양새가 불쌍해 보이냐. 그리고 엄청 추웠어요. 가을치고는. 아무래도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겠죠. 강원도기도 하고.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짠하냐 좀. 시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일부러 여유롭게 밥 천천히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요. 마지막으로 비로봉 풍경 한번 쫙 보여드리고 이제 내려갈게요. 하산길입니다. 여기서부터 램블러가 꺼졌어요. 그 외장 배터리랑 연결하는 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트랭글과 램블러를 번갈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때는 램블러를 썼습니다. 나중에 비교 리뷰도 해드릴게요. 여기 내리막 견사가 커서 빨리 내려갔는데 아마 램블러 끝까지 켜져 있었으면 최소 평속 3.8에서 4.0까지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촬영하면서 이 속도 내기 힘들었을 텐데 장하다 나야. 하하. 그래서 이 정멸보공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이게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봤자 고프로도 뭐 배터리 다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뭐 보여드릴 촬영을 못 할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부분. 뭐 나중에 한번 더 가죠, 오대산. 좋은 산이니까.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오대산 문화의 뭐 기원, 뭐 청량산 얘기, 뭐 문수보살 얘기, 뭐 세조 얘기, 뭐 하남대사라고 또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단풍나무를 중대사장 앞들을 씹었는데 그게 잎사귀가 높고 가지가도가 나무가 되니 그게 중대 단풍나무고 근데 죽었는데 그래서 다 자기 도력에 자신 있는 스님이면은 지팡이를 은행나무 지팡이로 해야 돼가지고 뭐 1000년이 된 나무가 되지 그럼 120달 단풍나무로 해가지고 금방 죽고 뭐 6.25 정전 났을 때 또 하남대사가 뭐 이렇게 뭐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장교님 스님이 거들어서시면 어떡합니다 했을 때 이제 불을 지으시오 해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아서 뭐 법당 문짝만을 뜯어내 바닥에서 불을 지르고 떠났다 뭐 이런 얘기. 뭐 세조가 뭐 단중의 어머니 현덕의 원혼이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뭐 원수다 뭐 침을 뱉은 이유로 뭐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문수보살을 해가지고 뭐 목욕했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뭐 준비를 했는데요. 이놈의 연결선이 고장이 나셔서 한판에요. 실패. 그래서 뭐 하나도 못했네요. 다음에 뭐 오대산 다시 올게요. 그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대산 산행 아주 잘 마쳤고요. 오대산 종합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먼저 경관 점수 10점 만점이죠. 가을 오대산 단풍 절정일 때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뭐라 표현하기가, 참 이럴 때 그 언어가 모든 것을 담지 못한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상황봉에서 비로봉 사이에 시야가 탁 트인 그 봉우리들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단풍 절정이라고 해서 갔는데 고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고도가 높은 곳은 이미 낙엽이 다 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입과 중턱 그리고 내려오는 상원사 쪽 단풍이 제일 아름다웠는데 정작 오래 걸었던 장소는 아무래도 고도가 높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1점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점. 10점 만점에 9점. 다음은 코스 흥미도죠. 이것도 10점 만점인데 종주 코스가 한 17에서 18km 정도 됐어요, 총. 그 중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이 많아서 좀 지치는 면이 있었지만 경사가 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 또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약간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 그리고 워낙 멋진 나무들이 많고 차돌베이 같은 특이한 그런 것도 많아서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고라니 길이나 뭐 그러니까 정규길이 아닌 곳으로 간 게 아니라서 뭐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뭐 막 입스트림한 맛은 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살짝 점수를 깎아서 한 7점? 7점? 네, 7점 정도가 적절할 것 같네요. 10점 만점에 7점. 그리고 다음은 소리적 측면이죠. 5점 만점인데, 아무래도 가을이 깊고 좀 고도가 높다 보니까 더 추워서 벌레들이 뭐 겨울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다 죽었나 봐요. 그래서 벌레 소리는 없었고요. 새 소리도 거의 없었어요. 그 정상 부근에 까마귀들만 엄청 많았고, 그리고 물소리도 없었고, 그래서 물소리 없는 게 제일 아쉽네요. 전 물소리 되게 좋아하는데, 물소리 없었는 게 굉장히 아쉽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게 그 산에서의 고요함. 바람도 거의 안 불었거든요. 많이 안 불었어요. 그 정상에 탁 트인 곳 말고는 바람도 거의 안 불어서 이제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좋아하는데 그조차 안 들리니까 완전히 이제 혼자 걸을 때 엄청 고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고요함이 주는 또 운치와 그 풍경에 어울리면서 주는 아름다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3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3점. 다음은 문화척도죠. 이것도 5점 만점인데 뭐 역사성 설화 이런 거는 제가 말을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해서 그렇지 진짜 차고 넘쳐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오대산과 뭐 이런 불교 유적지와 뭐 세조 이야기와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엄청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서 설화는 5점 만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5점 만점에 5점. 그리고 기타는 이제 비용적 측면이나 주변 환경 같은 거를 다 이제 통틀어서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근처에 맛집은 없겠죠.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까 맛집 그런 거 없는데 이제 휴게소에서 막걸리나 뭐 간단한 식사 같은 데 하실 때는 있고요. 그리고 뭐 교통은 뭐 안내산악회로 가서 편히 갔는데 대중교통으로는 못 갈 곳이죠. 거의 못 간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교통 불편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긴 코스로 가다 보니까 좀 행동식도 김밥 2개에다가 뭐 행동식도 많이 먹었고요. 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 측면도 그렇게 좋진 않고 화장실도 뭐 처음과 끝만 있고 에, 대신에 이제 표지판 같은 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긴 근데 강원도의 그런 먼 산, 큰 산 치고는 그래도 그 표지판 잘 돼 있고 그러면은 뭐 보통 이상이죠. 그래서 보통 이상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보통 이상인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6점. 자, 그래서 9점, 7, 3, 5, 6, 다 더하면 30점이네요. 그 40점 만점에 30점. 오대산 단풍 산행은 40점 만점에 30점으로 하겠습니다. 30점이면 높은 점수죠? 오대산 단풍 산행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던 건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긴 종주 코스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짧았어요. 예, 그래서 산행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좀 여유롭게 단풍을 감상하고 뭐 절에도 들르고 뭐 이런저런 관광까지 생각하면 살짝 촉박하죠. 예, 촉박해서 제 생각에는 단풍 산행 가실 분들은 자차로 가시든지 아니면 좀 여유롭게 일정을 짜서 여기 오대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들도 아무래도 단풍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여유로운 일정을 짜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안내 산악회로 오시더라도 시간을 좀 더 길게 주는 곳으로 한번 잘 알아보셔서 있는 곳이 더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모르겠는데 아마 알아보셔 가지고 더 길게 주는 곳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오시는 게 단풍 산행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대산 산행편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은 오대산 자연의 소리 ASMR 편 그리고 다시 유명산 산행편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